홈시어터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셨는데요. 자, 이번 순서는요, LG 인피니아 홈시어터를 더욱 쉽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AV 전문가죠. 황문규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황문규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와인까지 드시고 나니고 이루마시 옆까지 하니까 지금 되게 나른할 겁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근데 또 이 어려운 시간을 저한테 이 시간에 할애해 주다니, 저희 기계쟁이들은 감성적인 걸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이루마시처럼 대중적인 스타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인피니아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러 나왔으니까 잠시 하드웨어들을 좀 내려놓고 15분만 좀 집중해서 들어줘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막 트위터에 올리고 막 블로그에 올리시느라 정신들 없으시더라고요. 자, 저를 잠깐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놓으시고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죠. 다 내려놓으시고요. 네. 박수 3번만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 하신 분 계십니다. 한 번만 더 치겠습니다. 박수 3번만. 하나, 둘, 셋. 네. 이 상태에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올리셔도 돼요. 왜냐면 제 설명을 못 들으면 아까 저 청음식에서 보셨던 왜 이렇게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지, 왜 이렇게 훌륭한 영상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끼리 여기는 다 트위터리안이라던가 파워블로거들 오신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시대를 선도하시는 분들 앞에서 저도 영광인데요. 저도 트위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훌륭한 트위터리안이 되시고 파워블로거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이. 코어 정보를 올리셔야 돼요. 남들이 올리는, 누구나가 올릴 수 있는 정보를 중계만 하는 역할을 해서는요, 얼마 못 갑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가 볼 수 있고. 내 관점으로 걸러진 코어 정보를 올리시는 분만이 살아남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전문가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걸 내 관점으로 걸러낸 코어 정보를 꾸준히 올리시면 정말 훌륭한 파워블로거 또 트위터리안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이루마씨 연주 들어갔었는데요. 잠깐 한번 생음악이라고 하죠. 우리 아주 멋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연주를 한 걸 살롱 음악이라고 해요. 1970년대부터 1700년대 바로크 시대부터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연주하는 걸 살롱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귀족보다 더 앞서가는 시대를 선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생음악을 들었으니까 우리 재생음악으로 한번 같은 연주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의미 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들어볼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LG 인피니아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자, 어떠세요? 3,000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와 300만 원짜리 홈시어터에서 나오는 홈시어터 시스템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어떠세요? 많이 차이 납니까? 차이 나죠, 나이가. 근데 10배 차이는 아니거든요. 물론 실연주와 재생음악은 완전히 큰 차이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생음악을 평소에 더 많이 접해야 되는데 이러한 실연주의 감동을 얼마나 내가 가진 하드웨어로 잘 들을 수 있는가, 그게 원음의 감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생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청음실에서 보셨던 홈시어터 아바타 보여드렸는데요. 제작자가 의도한 영상과 음향을 제일 잘 재생해주는 하드웨어가 좋은 홈시어터라고 해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장보다도 더 선명한 영상이 나오고 사운드는 공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게
이런 일체형에서 재생됐다는 게 놀라운 점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로 살아가면서 이런 제품들의 테스트를 많이 봤죠. 근데 저희는 뭐 정말 손 뻗으면 닿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엄청난 비싼 하이엔드라고 하죠. 하이엔드 오디오기기나 AV기기들을 평가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일체형들은 딱 지금 그려왔을 때 벌써부터 우선순위에 밀려요.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LG 인피니아는 처음에 딱 그려왔을 때 모양 보고요. 이거 예사롭지가 않은데 하고 접근이 됐다는 것이죠. 모양 디자인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었냐면 전문가들이 바라본 관점. 그동안 대기업이 되게 적용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과감히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센터 스피커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뒤에 서라운드 2개가 서 있고 앞에 메인 스피커 2개와 서브우퍼가 하나가 있습니다. 청음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센터 스피커가 빠져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을 했어요. 과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아시죠? 누구나가 달걀을 깨서 세우면 되는데 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센터 스피커는 빼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무도 뺄 생각을 안 했었고, 더군다나 대기업에서 이런 어떤 센터 스피커를 정형화된 이미지를 과감히 생각했다는 것은 놀라운 어떤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그 사용자들 또는 이제 그 일반 소비자들이 홈시어터 제품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게 무엇인가? 똑같은 고민일 겁니다. TV의 슬림화가 가장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가 되게 얇아졌죠. 심지어 뭐 이렇게 스크린 걸어도 되고요. 그리고 집들이 요새는 큰 집에서 살다가 작은 집에 사는 경우가 앞으로도 더 늘 겁니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또는 싱글족이 늘면서 센터 스피커가 어떻게 보면 퀄러티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완성도라던가 시스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놀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한 거에 대한 기술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 1980년대 초에 이제 처음에 이 돌비 디지털을 시작해가지고 돌비 디지털로 해서 멀티 채널이 나오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그 DSP라고 합니다. 멀티 채널로 음악을 나눠주는 거를. DSP에는 팬텀 모드라는 게 존재합니다. 센터 스피커가 없이 재생을 할 수 있게끔, 옛날에는 스테레오 시대였으니까요. 스테레오에서도 얼마든지 센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팬텀 모드라는 게 존재해왔다는 것이죠. 20여 년 전부터. 센터 스피커가 없어도 되는 팬텀, 이제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2배 정도 더 강화시킨 기술력으로 밑바탕을 삼아서 센터 스피커를 팽창을 했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선입니다. 무선. 스피커 선이 없어요. 전부 다 파워선만 꼽아놓은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뒤에 서라운드를 놓고 횡단하는 선이 없으니까 집에 그냥 딱 세워놓고 파워선만 꼽으면 되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시다시피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따로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고 샀잖아요. 지금 안에서 돌아갑니다. 이것도 놀라운 변화죠. 센터 스피커를 없애고 무선으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컨트롤러가 별도로 있었다 그러면 장이 필요했을 거예요. 가운데 제 TV 옆에 놀리려고 하는. 그러나 그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에 같이 넣거든요. 그걸 3-in-1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대기업에서 사실 되게 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딱 봤을 때 한번 관심 좀 가져봐야 되겠구나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여기까지 이 자리에 제가 쓰게 됐네요. 크게 LG 인피니아 홈시어터는 사운드, 디자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운드 부분을 먼저 보실게요. 100% 원음을 향한 아라미드 파이버 코드. 말이 어렵죠? 이 앞에 계신 분들은 보실 텐데 안에 유닛 보이죠? 이걸 스피커 유닛이라고 합니다. 노랗게 생기지 않았나요? 유닛이 이게 케이블러 타입의 아라미드 파이버 콘이라고 하는 노란색의 콘인데요. 여태까지는 이런 소위 말하는 오리건 타입이라든가 저렴한 제품에서 사용되지 않던 소재예요.
BMW 자동차 아닌데 BMW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스피커 회사에서 케블러콘이라고 해서 추천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방탄 소재기도 하고 우주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아주 가볍고 견고한 소재입니다. 섬유예요. 그거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대기업에서는 10원만 아끼더라도 부품을 바꿉니다. 그걸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서는 단가가 유니산하다 기천원 날 수 있는 아라미드 파이버콘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응답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울리기가 가볍고 견고하기 때문에 적은 출력으로도 울리기가 되게 쉬워지죠. 그래서 이름하는 최고에서도 저런 파워풀한 음색이 나왔던 겁니다. 음량이 나왔던 겁니다. 총알 형상의 페이지 플러그 유닛. 앞에 계신 분들 여전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그 노란 유닛 가운데 총알처럼 튀어나온 플러그가 있어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페이지 플러그라고 합니다. 그거는 유닛 자체가 떨면 가운데 콘지 있죠? 콘지를 이게 총알 형상으로 박아놨는데 이것도 역시 하이엔드 스피커 회사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유닛 자체의 진동 질량을 줄여줍니다. 진동 질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왜곡이 줄어들고요. 역시 작은 음량으로도 클리어한 사운드를 재생해주는데 아주 유리한 소재, 형태,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유닛. 아주 쉽게 풀어놨었는데요. 그 오디오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이나 아니면 남자들은 딱 가면 스피커들 다 안쪽으로 기울여서 나를 향해서 기울여서 세워놓거든요. 왜냐면 스테레오 이미징이 좋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스피커라고 그러면 딱 이렇게 해서 틀어놓는다는 거죠. 리스닝 포인트에 맞춰서. 이쪽에 있을 경우는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리스닝 포인트에 맞춰서 두 개를 합니다.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게 삐뚤게 세워놨어? 하면서 다시 반드시 딱 세워놓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다시 딱 틀어놓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향한 유닛 똑바로 놨는데 안에서 틀어져 있습니다. 15도 감안해가지고 틀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똑바로 놓으면 안에서 15도 토인, 전문용어로 토인 발가락을 안쪽으로 튼다. 토인 한다고 하거든요. 토인을 해놨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 똑바로 놓으셔도 듣는 데서는 아주 스테레오 이미지 좋은 그런 아주 센스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2배 강화된 인비저블 센터 스피커, 아까 말씀드린 팬텀 모드를 조금 더 DSP를 강화시켜가지고요. 센터가 없어도 충분히 재생이라던가 명료한 음색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회 때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